언제부턴가 게을러져 버린 나를 경계하고 있을 때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계발서 장르는 거의 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나는 한없이 어리숙하기만 했던 초중고를 지나서 슬프기만 했던 대학 입학을 넘어서 그렇게 사회초년생이 되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끝없이 노력하고 또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느 순간 노력의 결실이 찾아왔고 평화로운 날들이 잠깐 내게도 주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잠깐의 평화를 왜 더 즐기지 못한 건지 아쉽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이란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다. 문득 드는 생각은 왜 그리도 정신없이 쫓기듯 살고 있는 걸까라는 것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언제부턴가 게을러져 버린 나는 최근의 내 상태이다. 그렇게 바쁘기만 했던 20년을 보내고 나니 몸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렇게 만난 이 책.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작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제 나는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고자 한다. 프롤로그.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 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의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나에게 새벽은 휴식이다.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살아요.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은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나와 달리 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나보다 훨씬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는다. 내가 뺑뺑 돌아가서 도달한 목적지에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이 그리 잘 풀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방법도 배웠다. 새벽 기상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버팀목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약간 긴데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가 매일 아침 24시간에 맞춰서 이를 초기화의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려면 꼭 낮잠을 자거나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새벽 기상을 통해 삶을 즐기기 시작한 뒤 일상에서도 사소한 여유를 찾는 법을 알게 됐다. 물론 여행을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가면 어떤 숙소가 저렴한지, 어디를 구경할지, 어떤 식당에 갈지를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쉰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출근길 버스에서 잠시 잠을 청하거나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정도의 평범한 일도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없을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곤 한다. 즉,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휴식의 질을 좌우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깐이라도 진정한 여유를 경험해보면 일상에서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빈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큼 진정한 휴식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진리를 새벽에 가장 크게 느낀다. 누구에게나 분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기상으로 무엇이 진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나만의 시차에 적응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진짜로 새벽에 일어나느냐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도 못 들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4시 30분에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새벽 기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피곤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기상 시간이 아니다. 전날 늦게 잤기 때문에 또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새벽 기상을 습관으로 만들면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질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기상은 언제 일어나느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힘들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몰려오는 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만의 시차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새벽 기상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루를 수월하게 시작하는 나만의 시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을 돌봐야 한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통 오후 10시 전에 잠든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전날 아무리 바빴어도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에는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잠을 이기지 못한다. 또한 앞서 소개했듯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행동을 일과로 구성했다. 이렇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이 바로 나만의 시차다. 지금은 나만의 시차에 완전히 적용해서 어쩌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늦잠 자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하루 이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루틴을 만들 수 없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된다.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 문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마큼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 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빠서 수업도 들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서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분명 계획한 대로 실천했는데도 왜 쫓기는 기분이 드는 걸까? 아니,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SNS를 둘러볼 시간은 있는데 책을 읽을 시간은 없다면, 친구를 만나서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다면,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쉴 시간은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다. 시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꼭 책을 읽어야지 라고 다짐하며 가방에 책을 챙기고는 결국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쳐다본 적은 없는가? 오늘은 꼭 헬스장에 가야지라며 운동복까지 준비해 놓고 친구와 수다 떠느라 운동을 미룬 경험이 있지 않은가? 빨리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겨보겠다고 다짐했지만 6시가 다 돼 부랴부랴 그날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을 미루는 데 익숙한 것이다. 내가 다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공부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바쁘게 느껴지는 일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낭비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시간을 채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다. 오늘은 꼭 해야지라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는 자기 개발은 물론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환경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건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 사소한 목표라도 하루하루 달성해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막상 해보니 뿌듯하다. 몇 개월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겠어. 등 자신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일 목표를 미루면 실패의 경험만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성공을 맛보기 위해 플래너에 업무 외의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채워 넣어보자. 그리고 당분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어? 같은 연락을 받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책 한 줄을 읽어보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을 땐 음악을 들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는 SNS를 염탐하지 말고 자신의 방, 컴퓨터 폴더, 핸드폰 사진첩 등 매일 보는 곳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곧 일상이 될 수 있다. 스케줄만 잘 짠다고 없던 시간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하는 삶을 가져야만 원하는 스케줄을 가질 수 있다. 조금씩 맛본 변화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준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게을러져 버린 나를 경계하고 있을 때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계발서 장르는 거의 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나는 한없이 어리숙하기만 했던 초중고를 지나서 슬프기만 했던 대학 입학을 넘어서 그렇게 사회초년생이 되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끝없이 노력하고 또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느 순간 노력의 결실이 찾아왔고 평화로운 날들이 잠깐 내게도 주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잠깐의 평화를 왜 더 즐기지 못한 건지 아쉽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이란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다. 문득 드는 생각은 왜 그리도 정신없이 쫓기듯 살고 있는 걸까라는 것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언제부턴가 게을러져 버린 나는 최근의 내 상태이다. 그렇게 바쁘기만 했던 20년을 보내고 나니 몸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렇게 만난 이 책.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작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제 나는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고자 한다. 프롤로그.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 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의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나에게 새벽은 휴식이다.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살아요.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은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나와 달리 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나보다 훨씬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는다. 내가 뺑뺑 돌아가서 도달한 목적지에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이 그리 잘 풀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방법도 배웠다. 새벽 기상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버팀목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약간 긴데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가 매일 아침 24시간에 맞춰서 이를 초기화의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려면 꼭 낮잠을 자거나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새벽 기상을 통해 삶을 즐기기 시작한 뒤 일상에서도 사소한 여유를 찾는 법을 알게 됐다. 물론 여행을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가면 어떤 숙소가 저렴한지, 어디를 구경할지, 어떤 식당에 갈지를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쉰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출근길 버스에서 잠시 잠을 청하거나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정도의 평범한 일도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일이 없을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곤 한다. 즉,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휴식의 질을 좌우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깐이라도 진정한 여유를 경험해보면 일상에서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빈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큼 진정한 휴식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진리를 새벽에 가장 크게 느낀다. 누구에게나 분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기상으로 무엇이 진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나만의 시차에 적응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진짜로 새벽에 일어나느냐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도 못 들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4시 30분에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새벽 기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피곤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기상 시간이 아니다. 전날 늦게 잤기 때문에 또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새벽 기상을 습관으로 만들면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질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기상은 언제 일어나느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힘들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몰려오는 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만의 시차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새벽 기상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루를 수월하게 시작하는 나만의 시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을 돌봐야 한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통 오후 10시 전에 잠든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전날 아무리 바빴어도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에는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잠을 이기지 못한다. 또한 앞서 소개했듯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행동을 일과로 구성했다. 이렇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이 바로 나만의 시차다. 지금은 나만의 시차에 완전히 적용해서 어쩌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늦잠 자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하루 이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루틴을 만들 수 없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된다.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 문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마큼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빠서 수업도 들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서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분명 계획한 대로 실천했는데도 왜 쫓기는 기분이 드는 걸까? 아니,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SNS를 둘러볼 시간은 있는데 책을 읽을 시간은 없다면, 친구를 만나서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다면,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쉴 시간은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다. 시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꼭 책을 읽어야지 라고 다짐하며 가방에 책을 챙기고는 결국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쳐다본 적은 없는가? 오늘은 꼭 헬스장에 가야지라며 운동복까지 준비해놓고 친구와 수다 떠느라 운동을 미룬 경험이 있지 않은가? 빨리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겨보겠다고 다짐했지만 6시가 다 돼 부랴부랴 그날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을 미루는데 익숙한 것이다. 내가 다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공부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바쁘게 느껴지는 일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낭비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시간을 채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다. 오늘은 꼭 해야지라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는 자기 개발은 물론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환경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건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 사소한 목표라도 하루하루 달성해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막상 해보니 뿌듯하다, 몇 개월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겠어 등 자신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일 목표를 미루면 실패의 경험만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성공을 맛보기 위해 플래너에 업무 외의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채워 넣어보자. 그리고 당분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어? 같은 연락을 받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책 한 줄을 읽어보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을 땐 음악을 들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는 SNS를 염탐하지 말고 자신의 방, 컴퓨터 폴더, 핸드폰 사진첩 등 매일 보는 곳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곧 일상이 될 수 있다. 스케줄만 잘 짠다고 없던 시간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하는 삶을 가져야만 원하는 스케줄을 가질 수 있다.
조금씩 맛본 변화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준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